경상남도 밀양시. 아침 햇살이 영남루에 내려앉는다. 영남루 주변산은 계절 따라 변한다. 검푸른 나무들이 가을에는 단풍으로 아름답고 겨울에는 흰눈으로 더욱 아름답다. 그 아래 남천강도 마찬가지다. 계절 따라 다른 철새들이 찾아온다. 지금은 인적이 드물지만 강에는 먼 길을 떠나야 할 청둥오리들이 무리지어 논일면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 밀양의 아침은 활기가 넘친다. 오가는 승용차들이 늘어나고 있고 강변에 나온 산책객들의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있다. 농민이나 상인들은 모두 생업 준비가 한창이고 학생들도 등교 준비에 바쁜 시간이다. 예부터 밀양에는 아랑의 전설을 비롯해서 전필제, 김종지, 삼영당 유정 등 올곧은 충신 열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충절의 고장이라 일컬어지기도 하고 다른 고을에 비해 훌륭한 선비들이 많다는 뜻으로 추노지양이라 불려지기도 한다. 왜 그럴까? 왜 밀양에는 충신 열사 그리고 선비들이 많았을까? 이는 밀양의 지형적인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밀양에는 유난히 높은 산들이 많고 또 산을 따라 굽이 도는 강물이 맑아서 절경을 이루는 아름다운 곳들이 많다. 옛날 우리 선조들은 경치 좋고 산자수명한 산골을 찾아 은둔 생활을 즐겼다. 조용하고 깨끗한 시골이나 아름다운 산골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여가를 즐기는 그런 생활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생각하기도 했다. 특히 역사상 조선조에 들어서 세도 정치나 당파 싸움 등의 실정을 느낀 관료나 지식인들도 한양에서의 생활을 접고 아름다운 시골을 찾아 유유자적하며 후진양성에 힘을 쏟는 풍조가 있었다. 이런 풍토가 밀양의 많은 선비와 충신들을 끌어들인 하나의 이유가 된다. 용두산 자락에 자리 잡은 금시당도 밀양에서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이며 이곳 금시당의 주인이었던 금시당공 이광진 선생도 손꼽히는 선비 중에 한 분이시다. 선생의 조보이신 충순위공 이사필은 왕실과도 인연이 깊은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한양에서 생활과 출세를 접고 처가인 이곳 밀양으로 내려와 삶의 터전을 잡았다. 오늘날 여주 이씨 밀양파가 큰 문중을 이루어 밀양에서 살게 된 동기다. 그의 손자 금시당공은 1513년 밀양 용평리 옛집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부모에 대한 효심이 극진했으나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3년 후에는 의지하던 형마저 잃어 외롭게 자랐다. 공은 다소 늦은 28살 때 향시인 생원시에 합격했고 30살 때부터 서울 성균관에서 수학하거나 고향으로 내려와 산사에서 학문을 따기도 했는데 1546년 34살 때 비로소 문가급제의 영광을 안고 승문원 부정자라는 벼슬로 첫 중앙관원이 되었다. 공은 탁월한 이론과 민첩한 행동으로 3년 만에 한림으로 발탁되더니 곧이어 중종실록과 인종실록 편찬에 관여하게 되고 또 성균관 전적이라는 직함으로 후학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공은 이어서 지금의 차관급인 호조좌랑으로 승진해서 공조, 예조, 병조좌랑을 두루 거쳤다. 그러나 당시 문정 대비에 숭불정책의 갈등을 일으켜 스스로 어머니를 봉양한다는 핑계로 외직으로 보내줄 것을 자청했다. 그래서 전라도 순천 감목을 비롯해서 흥양, 사천, 그리고 고향 가까운 창녕의 현감으로 재직하는 목민관이 되기도 했다. 1561년 조정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다시 서울에서 홍문관과 교서관의 교리로 그리고 사헌부 장령 등의 요직을 거쳤는데 특히 1562년에는 왕의 특명으로 43명의 사유 가운데 으뜸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유란 학덕이 높은 유능한 선비를 뽑아 스승으로 삼거나 중용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공은 53세에 통정대부의 풍계를 받고 당상관이 되어 승정원 승지와 춘추관 수창관으로 지내면서 직접 임금의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는 요직에 종사했다. 그러나 명종 때 임금의 총애를 등에 업고 곤모술수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간신배들이 있어 이들을 중벌하라는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임금에게 상소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윤원영 등의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담양부사로 좌천되었다. 이에 금시당공 이광진 선생은 스스로 사의를 표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용호 벼랑 끝 백곡에 벼럽을 지었고 도연명의 귀거래사 한 구절에 취해 금시당이란 편액을 걸고 지냈다. 네, 금시당이란 말은 금시공의 호이기도 하고 또 이 건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금시당이란 말은 귀거래사,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말인데 각 금시, 지금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이 작비, 어제는 틀렸었다. 그러니까 후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동시에 나타낸 당시의 심정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에게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걸 일깨워준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조부 때부터 새거지로 삼아온 용성의 예측과 숙부인 월영공의 별서인 월연정을 마주보는 이곳 잣나무 숲에서 후학들을 가르치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때때로 낚시 등 취미 생활을 해보려는 것이 공의 오랜 꿈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오래가지 못했다. 금시당공은 이듬해인 1566년 54세에 자리에 누운 채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이다. 그 후 아들인 근제공 이경홍이 이곳으로 이사해서 경내에 서원과 사당을 세우는 등 아버지의 꿈을 실현해보려 했지만 이마저 뜻하지 않은 임진왜란으로 물거품이 되었다. 선조 25년 물밀듯이 밀려온 왜군은 밀양읍성에 들이닥쳤다. 이에 근제공은 우선 노모를 피신시키고 아우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왜적과 싸웠는데 아우는 전쟁터에서 그리고 공은 피난지에서 생을 다하는 참화를 겪었다. 게다가 전란으로 새거진인 사인당리 예측과 금시당은 잿더미가 되었고 모든 서적들과 기록이 한꺼번에 사라져 그 꿈은 영원히 이루지 못하는 듯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진전란 이후 후손들은 생활이 어려워져 불타버린 금시당을 오랜 세월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은 임난 후 폐허로 있다가 금시당 할아버지의 오세손이고 저에게는 11대이신 백곡 지자 운자 할아버지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복원하였습니다. 실은 건물을 착공해 무려 33년이 걸려 완공했고 금시당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 150년 만입니다. 물론 새로 복원한 건물도 후손들에 의해 몇 번이나 정수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후손들의 이 건물에는 정성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백곡 서재가 다시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면서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학문을 익히게 되었다. 오대손 백곡공은 또 한편으로 금시당공과 선조들의 발자취를 찾아 왕조실록 등 사초를 뒤지고 연고지에 보낸 편지와 제문 등 단편적 조각 문서들을 모아 금시당공의 문집 한 권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서 공의 행적과 그의 학문적 깊이가 영남 사림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금시당과 백곡제 건물은 그 후 다시 후손들에 의해 지어졌거나 몇 차례의 보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 금시당의 풍경이다.
금시당 뜰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여주이시 밀양파 후손들로 구성된 종목단체 4인당 무본회의 정기 모임이다. 각지에 흩어져 사는 후손들은 해마다 고향 선정에 모여 침식을 같이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위선하는 도리와 근본을 되찾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곳 금시당을 비롯해서 세거지인 춘우정과 월연정 등 새 선적지에서 해마다 번갈아 가며 옹고지신의 지혜를 배우는 이 4인당 무본회의 활동은 교양지 발간 등 모범적인 종목단체로 손꼽히고 있다. 뜰 안에는 금시당공이 직접 심었다는 은행나무 한 그루와 잣나무가 많아서 백곡이라 불렸던 응천 계곡에 잣나무 대신 울창하게 자란 소나무들이 420여 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이곳 금시당에 얽힌 한 문중의 꿈과 좌절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 일찍부터 금시당과 백곡제는 지방문화재로 선정되었으나 한동안 찾는 이도 적었고 관례인도 없어서 처마 밑에는 박쥐들과 거미들이 차지하는 등 문화재 보호가 허술해 큰 과제로 남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방자치단체가 용두산에서부터 산허리 일자봉 아래 금시당에 이르는 오솔길과 강 건너 추화산 아래에 있는 월연정에서 교동을 거쳐 영남루에 이르는 자락길을 손질해서 산책로를 만들고 이를 아리랑길이라 이름짓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요즘에는 금시당과 월연정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후손들이 힘을 합해 경내에 잘 어울리는 훌륭한 종택을 지어 종손이 직접 문화재를 돌봄으로써 주변 환경이 한결 깨끗해졌다. 금시당공의 묘소는 금시당에서 마주 보이는 옛 종촌 선불마을 뒷산 추화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16대 종손을 비롯한 몇몇 후손들이 공의 묘소 앞에 엎드려 묘제를 지낸다. 설령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후손들은 요즘 같은 물질 만능 시대에 진정한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면서 금시당 하면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현실 인식의 주요성을 일깨워 주신 할아버지께 감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